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이에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괜찮을 거예요. 요거는 일반 분양자한테는 안 좋아요. 지금 대선 직후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금 재건축 완화 공약을 좀 주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은 지금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은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씩 따져보면요. 속도를 우선 따져봐야 돼요. 속도를. 재건축은요. 정밀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하는데 원래는 구조 안정성이 과거에는 이게 30% 40%였어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50%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구조 안전성이라는 게 지금 콘크리트가 100년 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거를 강화시켜 버리니까요. 재건축이 되게 많이 지연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그래도 그나마 법령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행령은 아까 태클이 있다고 하지만은 법을 개정하는 것도 훨씬 쉽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면 되니까요. 그래서 재건축의 속도는 일단은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만 좀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속도는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윤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첫 법안을 발의를 한 게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이에요. 빨리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요. 개정안에는 이제 소방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지진이나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그냥 생략시켜 주겠다. 라는 부분까지도 있어요. 이 말은 뭐 지금 이게 설치가 안 됐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되게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거는 지금 단순하게 안전진단의 기준들에 대해서 정량적인 부분들을 완화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노후가 되었다면 아예 생략시켜 주는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방향성은 보이죠. 재건축이라는 부분들이 빨리 일어나겠다. 라는 부분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방향을 보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완화에 대한 게 공약으로 되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더 나오겠죠. 이것도 사실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것도 그 제초안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걸 바로 없앨 수 없어요. 당장 제초안을 법을 폐지하자 이거는 의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당장 폐지는 불가해요. 다만 다행인 건요. 시행령으로 가능한 게 있어요. 시행령으로. 지금 시행령으로 가능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지금 이게 전부 시행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부담금 기준의 금액을 상향. 지금 부담금 부과 기준은 그거죠. 3천만 원에 초과하는 이익분에 대해서 이제 추진위부터 준공까지 3천만 원이 초과하면은 그 초과한 부분에 최대 50%까지를 부담금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50%나 혹은 이 3천만 원에 대한 기준들을 조금은 조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부가율도 인하했는데 이 최대 50%요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비용 인정 항목 확대 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서 필요 경비로 빠지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개인으로 따지면은 내가 소득 대비만큼 내가 쓴 돈이 있잖아요. 그 필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비용 인정 항목을 확대를 해가지고 이 부담금이 좀 완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주택자 내가 20년 동안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뭐 주택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처럼 장기 보유자에게도 초과이익 환수제를 조금은 감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담금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는 건데 이게 되게 전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연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할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담금 때문에 우리가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거는 내가 지금 실현하지 않은 돈에 대해서 양도세랑 별도로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은 게 없는데 내 개인 돈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돈이 없어서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생겨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담금도 할부로 이렇게 우리가 증여도 6개월을 단위로 나눠가지고 나눠서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뭐 종부세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이연을 허용하는 부분으로 이제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행령으로 다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과이익 관수제를 지금 당장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은 여기에 적용 대상들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움직일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폐지는 어렵다. 하지만은 지금 환수제 완화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직까지는 있다라는 거라서 우선은 이것도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고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급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방향성 자체는 이제는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정상적으로 공급이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이 조금은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은 좀 마련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분양가 규제 운영의 합리화라고 했는데 요거는 일반 분양자한테는 안 좋아요. 일반 분양자한테 왜 안 좋냐면요. 이것도 법 개정 없이 이제 기준이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성이 향상이 돼요. 사업성이 향상이 된다는 건요. 사업이 빨라진다는 거는 공급의 속도도 빨라지는 거예요. 왜 빨라지냐? 사실 이게 지금 분양가를 제한을 하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둔촌주공처럼 분양가 산정에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계속 지연이 되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일반 분양자는 어떻게 하냐? 비싸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아픔이 있다는 그런 거예요. 일반 분양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비싸질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요. 조금의 아픔은 있겠지만요. 만약에 시장 가격이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요.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아도 가격들이 주변 시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분양가가 잡힐 가능성이 나중에는 커요. 그래서 분양가 규제 운영에 합리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비용, 토지 비용이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분양가를 단가를 내려버리면요. 사업이 안 돼가지고 공급이 안 나와요. 속도가 안 나요. 근데 이거를 정상화시키면은 속도는 나고 당분간은 일반 분양자에 대해서 아픔은 있겠지만요. 장기적으로 가격이 안정화되면요. 그 주변 시세가 분양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정상화의 결과는 나중에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분양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재건축의 결과물이니까는 연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기부 체납 기준도 마련한다는데 규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기부 체납에 대한 비율 자체를 좀 조절을 국토부 자체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성을 좋게 할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임대주택을 너무 과도하게 넣어버리면요, 그 아파트의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싫어하는 조합원들이 반대급부들이 많이 나와서 사업이 또 지연이 될 수 있는데 아마도 이 기반 시설은 조금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당선인이 좀 방향성을 잘 잡아서 지금 임대주택이 아니라도 기반 시설을 너무 또 과도하게 또 넣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공원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한 의무 비율이 있었어요. 기부 체납에 대해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의무 사항을 놓고 하니까는 문제가 생기면 쓸데없는 공원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한 곳에 공원을 넣어야 되는데 정말 저기 맨 구석에 한 개 놓고 도로도 그렇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기부 체납을 이제 주변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실현하지 못할 정도로 또 기부 체납을 하는 부분 때문에 사업성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세밀하게 세워야 되는 거고 당장 기부 체납의 비율 자체가 조금은 과도하지 않게 한다는 것 자체는 사업의 속도를 빨라지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장기적인 부분이지 단기적으로 공급이 나오는 건 아니고 방향성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성이 낮아진 공공참여 이것도 재개발은 필요한 거죠. 이거는 도와주는 거니까. 그리고 리모델링까지 이제 한다고 합니다. 리모델링은 좀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그냥 그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택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데는 뭐 건축법도 있고 주택법도 있고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가지고 체계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이 실제적으로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일부 지금 이제 분양을 하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의 방향성을 보면요, 전부 다 공급과 관련이 있어요. 전부 공급과. 그리고 지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빠르게 이제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향성은 뭐냐? 완화가 되고 있고 공급의 속도가 악셀레이터를 밟기 시작했다. 밟으면요, 지금 당장 1초 만에 100km를 밟을 수는 없겠지만요, 속도가 점점 늘어나는 어떤 방향은 가지고 있다는 것들, 그거를 우선은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